여러분, 요즘은 70이 넘어서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그동안 쌓아온 서운함이 너무 많아. 더는 같이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이유를 배우자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외도는 큰 상처이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외도는 2위일 뿐 압도적인 1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지만 서로의 말은 공허하게 흘러가고 대화는 줄어들며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마음이 쌓이는 것. 이것이 노년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정서적 고립이라고 합니다. 대화가 끊기고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 부부는 이미 같은 길을 걷고 있어도 각자의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셈이죠. 오늘은 황혼 이혼의 압도적 1위 원인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원인,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관계를 지켜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76살의 한 할머니는 남편과 반세기를 함께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어도 늘 말이 없어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지만 그저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 말은 황혼 이혼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아닌 정서적 단절이 바로 이혼 사유 1위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더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반대로 바람은 두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물론 외도는 큰 배신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이미 멀어졌기에 그 틈을 타 외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외도 자체보다 그 이전에 쌓인 마음의 거리감이 더 큰 문제였던 셈이죠. 세 번째 이유는 경제 문제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납니다. 이때 서로 협력하기보다 내 돈, 내 돈으로 나누려 하거나 생활비 부담을 한쪽에 떠넘기면 갈등은 쉽게 커집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황혼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첫째, 대화 단절로 인한 정서적 고립. 둘째, 배우자의 외도. 셋째, 경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서적 단절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이 멀어지면 천마디 말도 소용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부부의 대화가 끊기고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할 때 관계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왜 노년의 정서적 단절이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노년기에 정서적 단절이 이토록 치명적일까요? 젊을 때는 바쁘게 일하고 자녀를 키우느라 서로의 대화가 줄어들어도 크게 문제로 느끼지 못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자녀와의 교류, 사회적 활동이 마음을 어느 정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0, 80을 넘어가면 이 모든 관계가 점차 줄어들고 곁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 한 사람뿐입니다. 그때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외로움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집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아내와 매일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나누는 대화가 5문장을 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도 마치 두세 개에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죽기 전까지 계속될 거라 생각하니 숨이 막히더군요. 이 고백은 정서적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정서적 고립을 꼽습니다. 육체적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게 바로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절망입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마음이 고립되면 몸은 살아도 삶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수백 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오늘날 황혼 이혼의 현실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람이나 경제 문제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함께 있어도 외로운 그 마음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관계의 온기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서로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서적 단절을 막고 노년의 부부관계를 따뜻하게 이어가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적 단절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대화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성격 차이 때문에 대화를 소홀히 해도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대화가 끊기면 곧바로 마음의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하루를 보내면서도 밥 먹었어? 약은 챙겼어? 이런 말만 주고받아요. 마음속 이야기는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러니 같이 있어도 더 외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작은 일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묻는 대화입니다. 오늘 기분은 어땠어? 당신 덕분에 편안했어. 이런 짧은 말이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도 습관도 달라집니다. 예전의 모습을 고집하기보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섭섭하다는 말보다 지금의 당신 모습도 소중해라는 말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산책을 같이 하거나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 이 작은 실천이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작은 정성이 큰 화목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정성과 관심이 쌓일 때 부부관계는 노년에도 온기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서적 단절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무관심이 쌓여 결국 마음의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말, 작은 배려가 노년의 평온을 지켜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부들의 사례를 전하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45년 차인 이 부부는 몇 해 전만 해도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아내는 그 무심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말이 없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대화를 시도해도 대답은 늘 짧았죠.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바꿔보자. 지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싶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작은 약속을 세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반드시 20분간 대화를 나누는 것. 대화의 주제는 그날 있었던 일이나 감정에 관한 이야기로 한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내게 그토록 많은 서운함을 품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내가 무심하게 행동한 게 습관이 된 줄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무게가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 이 부부는 더 이상 이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예전보다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마음을 여는 대화와 작은 약속으로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나누면 늙음도 젊음이 된다. 이 부부의 변화가 그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처럼 변화를 만들어낸 부부들의 공통된 비밀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관계를 지켜낸 부부들의 공통된 비밀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첫째,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진심을 전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마음이 편했어. 내일은 같이 산책할까? 이런 짧은 대화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나눈 순간이 관계를 살렸던 겁니다. 둘째, 다툼이 생겼을 때 이기려는 말을 줄였습니다. 젊을 때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려 하지만 노년에는 옳고 그름보다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네. 당신 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이렇게 한 발 물러나는 말이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지켰습니다. 셋째, 상대의 변화를 존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습관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서운함을 갖기보다 그래도 당신이 곁에 있어 고맙다. 지금의 당신 모습도 소중하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동네 산책, 시장 구경, 손주와의 영상통화, 별것 아닌 듯한 순간들이 노년의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심리 연구에서도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이 많을수록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은 크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관계를 지키는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마음을 나누고 작은 약속을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그 순간들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작은 성의가 큰 믿음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성의가 여러분의 내일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따뜻한 당부와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이 넘어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유와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바람을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정서적 단절, 즉 마음이 통하지 않는 외로움이 압도적인 이혼 사유 1위였습니다. 외도는 그 다음이었고 경제 문제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도 가장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바로 함께 있어도 혼자인 듯한 그 고독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대화와 작은 배려, 작은 약속을 지켜내는 성의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마워라는 한마디, 그랬구나라는 경청의 태도, 내가 더 신경 쓸게라는 다짐. 이런 소소한 표현이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말이 큰 믿음을 세우고 작은 믿음이 큰 사랑을 만든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겨 앞으로의 날들을 더 따뜻하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 진솔한 나눔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지혜와 위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이 공간에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언제나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